그 장비들을 직접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. 이 장비들입니다. 이게 GPS인데요. 이거를 펭귄 등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깃털이랑 테이프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엇갈리게 붙이면 한 일주일 정도는 끄떡하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거는 가속도계라는 건데요. 굉장히 작죠. 이거를 머리에다가 붙여요. 그러면은 펭귄들이 물속에서 먹이를 먹을 때 이렇게 한 마리씩 이렇게 머리를 내밀면서 잡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도계에 기록된 그런 신호를 보면은 마치 심장박동계처럼 이렇게 뛰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이 신호들만 잘 체크를 해보면 이 펭귄이 바닷속에서 뭐 먹이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구나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여기는 또 수압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서요. 얼마나 깊이 잠수했는지를 초당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이 장비들이 좀 고가거든요. 이 장비가 한 얼마 정도 돼 보이시나요? 300? 비쌀 것 같습니다. 네,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되고요. 와, 600만 원. 네, 우와. 요것도 한 500만 원. 보통 펭귄한테다 달 때 3개를 세트로 달거든요. 하나, 둘, 또 등에다 하나 더 달고. 그러니까 3개를 다니까 얘가 한 얼마예요? 중형차 가격 될까요? 또 이게 펭귄이 한 5kg 정도 나가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걸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오다 보면은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들고 오는 동안에 펭귄들이 긴장을 하니까 그렇죠.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합니다. 아. 펭귄이 한번 배설물을 내보낼 때 그때 압력이 굉장히 세요. 인간의 배설압보다 한 8배 정도 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한 40cm 정도 찍 날아갑니다. 그래서 잘못 잡으면은 저한테 이게 날라와요. 막 피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은 이게 막 후두둑 하면서 손을 뜨겁게 적시기도 합니다. 우와. 그런 날은 좀 굉장히 슬퍼요. 그리고 이게 손에 막 냄새가 워낙 깊이 배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한 2월, 3월까지는 이 냄새가 계속 오래 가더라고요. 제가 한번 포획하고 나면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름을 지어주거든요. 뭐 젠투 펭귄 같은 경우는 G로 시작하고요. 턱근 펭귄 같은 경우는 C로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달아줬던 펭귄이 바다로 나가서 돌아오질 않았어요. 거의 보름 가까이 기다렸는데 바다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제자리로 오질 않았습니다.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. 미국 해양대기청에 있는 힌케 박사라고요. 저와 좀 떨어진 지역에 있지만 이분도 펭귄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. 근데 자기네 펭귄 번식지에서 이상한 게 발견됐다. 이런 걸 달고 있는 펭귄을 우리가 찾아서 수거를 했는데 혹시 이거 누가 달아줬냐 하는 이메일을 보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내 건데 어떻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지? 그래서 막 보냈죠. 이거 어떻게 찾았냐? 우리가 붙였던 거다라고 했더니 보니까 이곳은 바로 114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. 이 케이프 슈레프라고 하는 다른 턱근 펭귄 번식지로 이동을 한 거였어요. 저는 속으로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거든요. 혹시라도 다른 뭐 표본 물범이라든지 이런 포식자들한테 잡아 먹힌 건 아닌가. 근데 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.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작은 기계를 통해서 그 펭귄의 잠수 깊이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. 그 깊이를 보니까 젠투 펭귄이 보통 한 200m까지 잠수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한 6분 이상 숨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. 기압이 20기압으로 그렇죠. 증가하거든요. 그런 기압을 견디고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. 그렇죠. 그리고 젠투 펭귄보다 더 큰 가장 큰 황제 펭귄 있잖아요.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그 능력이 더 뛰어납니다. 최대 20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리 쿠이먼이라는 박사님께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얘네들은 약 600m까지 잠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과연 인간의 잠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져서 제가 좀 기록들을 찾아봤어요. 인도네시아의 바자우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? 저도 이번에 논문을 찾으면서 처음 들어봤는데요. 일종의 뭐 바다의 유목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1000년 이상 거의 해상 생활에 익숙하게 적응해온 분들이라고 해요. 그 부족 사람들의 어떤 잠수 능력을 살펴보니까 이분들은 최대 70m까지 잠수를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물안경을 우리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나무로 깎아서 만들었대요. 와. 이분들은
애초에 유전적으로 뭔가가 다르다라고 해요. 그래서 우리 몸에 비장이라는 네. 기관이 있거든요. 지라라고도 하죠. 네네네네. 그 비장의 크기가 다른 부족들에 비해서 거의 50% 가까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. 이 비장이 보통 적혈구를 순환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잠수를 하는 동안 산소를 공급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게 증명이 된 거죠. 이 지도는 킹조지 섬에서 바로 이 지역이 나레브스크 포인트, 펭귄 마을이거든요. 그래서 펭귄 마을에서 출발해서 펭귄들이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GP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. 알을 품는 기간 동안은 최대 65km까지 헤엄쳐서 나갔다가 돌아온 걸 알 수 있었어요. 그리고 또 새끼가 태어나면은 그때부터는 육축이라고 부르는데요. 그 육축이가 되면은 보통 가까운 바다, 20km, 30km 이내의 가까운 바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최대한 빨리 잡아가지고 새끼들한테 먹이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시기별로 먹이를 먹는 종류들도 조금씩 달랐습니다. 포란기에는 좀 더 물고기 종류들을 많이 먹고요. 육축이에는 새끼들한테 좀 손쉽게 먹일 수 있는 크릴이라고 하는 작은 갑각류를 먹이는데요. 바로 이게 크릴입니다. 어허. 새우랑 비슷하게 생겼죠. 하지만 새우하고 분류군이 완전 달라요. 새우는 다리가 10개 달렸는데 이 크릴은 남바다 곤쟁이목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발이 12개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찍은 영상 중에서 가장 큰 무리를 지었을 텐데요. 거의 한 100마리 정도가 우와. 무리지어 다니면서 지금 앞에 조금씩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크릴입니다. 이 크릴들을 모아서 이제 바닥 쪽으로 모른 다음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. 뭐 크릴 입장에서는 거의 뭐 초토화되는 광경인데요. 펭귄 입장에서는 일종의 부패를 즐기듯이 그렇죠. 열심히 막 먹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.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. 이 소리 들으셨어요? 네. 와! 와! 이 소리.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펭귄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수면에서 이런 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보고가 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이번에 보니까 펭귄들이 특히 혼자 다닐 때 저런 소리를 많이 냈고요. 한 마리가 왁 하면 어디서 멀리서 또 왁 하는 소리가 들려요. 그리고 또 얘가 왁 하면 또 다른 왁 하는 소리가 들려요. 그러고 나서 한 1분 이내에 다른 개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. 와. 모으는 소리인 거예요? 그쵸. 얘네들끼리 어떤 통신음 같은 그렇죠. 것 같아요. 수면에서 내는 소리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있습니다. 아하. 보통 젠투 펭귄이 짝을 부르는 소리인데요. 이걸 트럼펫팅이라고 불러요. 마치 트럼펫 그런 관악기를 부르는 것처럼 고개를 길게 내빼고 왱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. 짝한테 빨리 오라고 부르는 거죠. 아, 자기 이제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와서 교대하자 이렇게 부르는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도둑갈매기가 나타나면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를 내요. 이런 소리를 내서 막 쫓아내는 거죠.